첫 번째 발표는 D스트리트의 정병훈 대표님인데요. 쓰기는 D알람이라고 쓰는 것 같고 이름을 딸람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관심 있는 정보를 알아서 찾아주는 맞춤형 키워드 알림 앱 서비스라고 합니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D스트리트의 정병훈입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저는 오늘 맞춤형 키워드 알림 앱 서비스인 딸람에 대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발표에 앞서서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언론진흥재단에서 진행하신 미디어 스타트업에 저희가 감사하게도 1등을 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 이 자리를 빌어 다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드리겠습니다. D스트리트는 2018년도에 설립된 블록체인 전문 미디어로 현재 온라인 뉴스, 블록체인 관련된 온라인 뉴스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6개 회사가 함께 모여서 만든 블록체인 미디어 협회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D스트리트 뉴스레터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에 관심 있는 개인들을 대상으로 발행하는 주간 뉴스레터입니다. 현재 구독자 수는 5,000명, 그리고 평균 구독률이 5%대로 높은 열람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저희 5개 채널의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현재 구독자는 4만 명, 그리고 블록체인 업계 특성상 오프라인의 미더비라든지 컨퍼런스가 많이 있는데 그런 온오프라인을 연계하는 그런 매체로서 저희 활용하고 있고, 올해 초에는 삼성 블록체인 서비스와 컨텐츠를 함께 제작한 경험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블록체인 미디어를 만드는 고민하던 2017년,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만든 2018년만 하더라도 비트코인 가격이 꽤 높아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2018년, 19년에 가격이 좀 떨어지면서 사람들의 관심도 또 떨어지고, 또 블록체인 관련 회사들도 문을 닫거나 또 공격적으로 사업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저희도 좀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두 가지 이제 좀 변화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변화가 저희가 단순 블록체인 전문 미디어가 아니라 핀테크 미디어로서 좀 확장을 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언론 엔젤리그라고 하는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이라든지 선불형 체크카드인 차이, 또 네이버 페이 등과 같은 이런 핀테크 서비스에 대한 기사들도 저희가 현재 커버를 하고 있고, 오늘 말씀드릴 딸람 서비스는 2020년 7월 6일에 저희가 서비스를 시작하여서 현재 구글 플레이라든지 애플 앱스토어에 가면은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서비스를 진행하기 전에 과연 이런 서비스가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시작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온라인 뉴스 미디어도 하고 있고 유튜브도 하고 있고 뉴스레터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를 좀 많이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저희가 아무리 좋은 콘텐츠를 만든다 하더라도 사용자들, 구독자들은 본인이 관심 있는 정보가 아니라면 열어보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고민을 하게 되었고, 저희가 사람들이 관심 있을 만한 모든 것을 다룰 수는 없다 보니 그럼 다른 좋은 매체들이 만들어 놓은 콘텐츠를 소비자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가치 제공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가정에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 개발을 하기 앞서 788명의 직장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는데요. 76%가 재테크에 대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재테크를 하면은 암호화폐, 주식, 아파트 분양, 적금과 같은 이런 내용들에 관심이 많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알림을 받아보고 싶은 것이 바로 돈에 관한 정보였습니다. 물론 그 외에도 정치라든지 취업, 본인이 좋아하는 스포츠팀, 연애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 있었지만, 어쨌든 저희는 알림을 받아보고 싶어하는 니즈는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개발을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딸람은 사용자가 관심 있어하는 정보를 알아서 주기적으로 찾아내 알려주는 맞춤형 키워드 알림 앱 서비스입니다. 즉 검색하지 않아도 관심 있는 정보를 알아서 알려주는 서비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요즘 시대에 정보는 정말 넘쳐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는 정보를 걸러고 내가 원하는 정보만 쉽게 접근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니즈는 아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테크에 관심 있는 직장인이라고 했을 때 본인이 관심 있어 하는 회사에 대한 정보가 하루에도 유튜브, 뉴스, 블로그, 커뮤니티 등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일일이 다니면서 찾아보거나 또는 검색을 해야 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기 제가 예를 들어 놓은 거는 코로나 확진자 동선에 대한 정보인데, 제가 코로나 확진자 정보를 알고 싶은데
제가 살지 않는 지역에 대한 정보까지 알고 싶은 건 없는 것 같아요. 보통 본인이 정말 원하는 정보를 필터링해서 보고 싶은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쓸데없는 정보를 걸러내고 싶어하는 니즈가 있다는 걸 확인하였고요. 마지막으로는 키워드에 대한 설정을 했을 때 이 알림을 실시간으로 받고 싶은 것도 있고 실시간이 아니라 뭐 하루에 한 번 또는 3시간에 한 번 정도로 나눠 받고 싶은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취업을 앞둔 대학생이라 한다면 취업 관련된 정보를 빨리 받아보고 그건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어 할 것 같고요. 아니면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런 뭐 PR적 이슈를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그런 실시간으로 받아보는 걸 원할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요. 뭐 반대로 제가 스포츠 팀이라든지 뭐 좋아하는 아이돌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받아보기에는 너무 알림이 많이 올 수 있으니 뭐 하루에 한 번이라든지 3시간에 한 번 이렇게 알림을 받아보면 좋을 것 같다는 니즈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보가 너무 많이 파편화되어 있다 보니 접근하기 어렵다는 이런 복잡성에 대한 부분을 저희는 한 곳에서 모아서 접근성을 향상해 주자라는 게 첫 번째 해결 저희 솔루션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원하는 정보만 받아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는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내가 검색하지 않으면 또는 찾아보지 않으면 정보를 얻을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적시성 있는 정보를 원하는 시간에 알림을 통해서 제공하기로 마음을 먹고 서비스를 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간단한 저희 서비스 시연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서비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글과 애플 스토어에 가시면은 다운받으실 수 있고요. 실제 저희 개발된 화면입니다. 저희 현재 화면은 키워드를 선택하는 화면이고 저희가 뉴스뿐만 아니라 블로그, 유튜브, 커뮤니티 등 약 9천여 개 소스를 활용하고 있고요. 이번에 언론진흥재단에서 제공해 주신 API를 통해서 정보 소스의 양도 늘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알림 주기는 실시간으로 할 것인지 뭐 1시간, 3시간, 12시간 그리고 하루에 한 번 이렇게 설정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하였고요. 설정해둔 키워드에 대한 뉴스가 뜨게 되면 보신 것처럼 페이지에 핸드폰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키워드를 선택해서 들어오면은 본인이 선택하신 보고자 하는 뉴스로 오게 되고 아웃링크를 통해서 실제 본 컨텐츠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네, 영상에서 보셨듯이 저희 키워드 설정하는 페이지 그리고 and, or, not 조건을 통해서 제가 정말 상세하게 원하는 조건식을 설정하는 부분 그리고 알림 주기와 정보 소스를 선택한 이후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알림이 왔을 때 그 해당 컨텐츠를 아웃링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저희 서비스를 구현해 둔 상태입니다. 현재도 뉴스라든지 정보에 대한 알림을 주는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쟁사들이 있다는 것은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업이 어떻게 보면은 검증됐다고 저희는 이해를 하고 이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고요. 다만 현재 있는 서비스들이 저희와 좀 차별점이 있다면은 저희처럼 상세한 키워드 설정이 불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정보 소스의 개수라든지 제공하고 있는 그런 알림 설정 같은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와는 좀 추구하는 바가 다르다는 것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차별점이고요. 아직 현재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서비스가 없다는 부분에서도 저희가 이 시장에 진행할 수 있었던 요인이 되었습니다. 정보를 얻는 소스로는 꼭 이런 알림 앱 서비스뿐만 아니라 뭐 뉴스 포털이라든지 SNS, 뉴스레터 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뉴스 포털 같은 경우는 정말 정보가 많이 있지만 거기서 검색을 하지 않으면 알림을 받아볼 수는 없다는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메일 뉴스레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설정을 한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키워드의 설정에 대해서는 관심도에 대해서는 높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뉴스레터는 보통 뭐 하루에 한 번 아니면 주간에 한 번 오기 때문에 이런 시기 적절함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와는 차별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SNS, 예를 들어 유튜브라든지 뭐 페이스북에서도 유용한 정보들을 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보통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런 정보를 얻게 됩니다. 하지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우연성에 의지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는 생각을 하였고요.
딸람이 가지고 있는 차별점이라면은 저희는 유저별로 키워드를 설정한 것을 파악할 수 있고 키워드별로 컨텐츠를 어떻게 열람했는지 또 얼마나 완독을 했는지 등을 알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도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비스 개발을 하기 위해서 총 4가지 정도 단계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량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단계, 그리고 사용자 정보를 수집한 후에 매칭하는 단계, 키워드별로 앱피드를 만들고 푸시를 하는 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보 추천하는 시스템, 이렇게 4가지 기능이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 사용자 정보를 수집하고 앱피드를 만들어서 푸시하는 부분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앞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대량 정보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그런 블로그라든지 유튜브 또 언론사들에 대해서 RSS를 활용한 부분도 있고 이번에 언론지능재단에서 제공해 주신 오픈 API를 통해서 또 완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정보 추천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것도 언론지능재단 API를 활용을 하였는데요. 저희가 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현재 관심 있어하는 정보들을 키워드들을 저희가 좀 알려주는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설정하고 싶은 키워드를 명확히 아는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설정을 하면 되지만 연관 키워드 같은 부분, 제가 설정한 것들에 연관해서 설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늘려주는 것과 하나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기능은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영역이지만 지금 사람들이 많이 검색하고 있고 또 관심 있어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키워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 2020년 7월 6일에 서비스 런칭을 해서 현재 3개월 정도 서비스 운영을 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희는 12,000건의 다운로드를 돌파했고 리텐션 같은 경우는 1주차 리텐션 40% 그리고 5주차 리텐션은 거의 20% 가까운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저희가 서비스 초기다 보니까 광고라든지 이런 수익화보다는 유저 확대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저 확대할 수 있는 구간을 저희는 5만 명 정도까지로 보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저희는 소비자 카테고리를 좀 더 구분한다든지 B2B 고객 대상의 광고 수익화를 좀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5만 명 다운로드 목표는 내년 1분기까지로 보고 있고 2분기부터는 그런 B2B 광고라든지 B2C 부분 유료화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사업화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5만 명 다운로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러한 전략을 피고자 합니다. 현재 저희가 만들어 놓은 기능 자체가 사실 산업이나 분야를 막론하고 쓸 수 있다 보니까 저희도 모든 분야에 좀 더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설문조사에서도 76%가 재테크에 관심이 있었고 저희 키워드 설정한 사람들도 분석을 했을 때 약 3만 개 키워드 등록되어 있는 3만 개 키워드 중에 50% 이상이 주식이라든지 국내외 주식에 관련된 키워드인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남은 하반기에는 이런 주식이라든지 부동산 또 재테크 관련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좀 더 집중적인 마케팅을 해보려고 하고 그 이후에는 저희가 진행하면서 얻은 고객에 대한 정보들 그리고 페르소나 등을 활용해서 다음 타겟은 어디가 될 것인지 정치일 것인지 아이돌이 될 것인지 스포츠팀이 될 것인지 이런 것을 판단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크게 2가지 사업 모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B2B 영역에서의 사업 모델인데요. 가장 크게 보고 있는 것은 바로 타겟팅된 네이티브 광고입니다. 간단하게 예를 들어드리자면은 제가 나이키라고 하는 스포츠 브랜드라고 했을 때 저희 딸람 서비스에 아디다스라든지 헬스, 다이어트 아니면 필라테스 이런 키워드를 등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나이키가 보내고 싶어하는 이벤트 또는 저희가 나이키가 발행한 컨텐츠들을 네이티브 컨텐츠 형태로 거부감 없이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광고를 저희는 제공하려고 하고요. 두 번째 B2B 상품은 정보 제공자를 대상으로 마케팅 리포트를 발간하고자 합니다. 정보 제공자를 하면은 언론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업, 아까 말씀드린 나이키 같은 기업이 될 수도 있는데 자세히 설명드리자면 현재 저희가 이런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은
저희 컨텐츠를 방문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어떤 데모그래픽의 사람들이고 어디서 들어왔고 얼마나 있었는지 등에 대한 정보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우리 사이트에 오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것에 관심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정보는 현재 뭐 구글이라든지 네이버 같은 포털 사이트만 가지고 있는데, 저희는 키워드를 기반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열람률이라든지 완동률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등록한 키워드들에서 우리 컨텐츠를 앞으로 어떤 식으로 써야 더 관심을 가질 수 있겠다, 이런 것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B2C 영역에서는 저희 부분 유료화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현재 저희 서비스는 실시간 알림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 키워드도 5가지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실시간 알림 같은 경우는 전체 유저의 한 10% 정도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료화를 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을 하나 하고 있고요. 키워드에 대한 부분도 5개가 너무 부족하다, 더 늘려달라는 이런 요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은 저희 목표하고 있는 사용자 다운로드를 달성한 이후에 천천히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원 잠깐 소개드리겠습니다. 저는 카이스트에서 경영공학 학사와 기술경영 석사를 하고 퍼플즈라고 하는 오프라인 빅데이터 회사의 초기 멤버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옐로우 모바일이라고 하는 회사에 매각을 한 경험이 있고요. 저희 서비스 개발과 부분은 김태현 님이 저희 프로덕트 오너로서 진행을 해주고 계십니다. 벤토이라고 하는 모바일 가계부 앱을 초기에 만드셔서 기획부터 개발, 운영까지 경험을 하셨다 보니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서비스에서도 많은 역할을 해주고 계시고요. 재용님 같은 경우도 카이스트를 졸업하신 이후에 인포뱅크에서 개발을 경험하시고 프립이라고 하는 여행 스타트업의 공동 창업자로 활약을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분들이 저희 개발이라든지 마케팅, 그리고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 활동을 하고 있고, 더 좋은 서비스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 또 유튜브 보고 계신 분들, 지금 구글 플레이랑 앱스토어에 가셔서 딸람 다운받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오늘 보신 분들 말씀하신 대로 딸람을 좀 설치해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